GM6 1.7 DCI 모델입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2.0 모델 그리고 GD, LP 모델하고 봤을 때 최근에 나온 그 디자인 그대로입니다. 하단부에 범퍼 하단부를 잘 보시면 이전 모델에 비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역시 2.0 모델하고 같습니다. 외관에서의 차별화된 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렬 4기통 1.7L 디젤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50마력, 토크는 34.6이고요. CVT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14.2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디라인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저 19인치 휠이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따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순정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차량의 크기라든가 힘을 생각을 해보면 18인치나 17인치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멋스럽고요. 그렇게 과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타이어 편평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25, 55, 19입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사이즈죠. 19인치를 채택하고 있는데 225라고 하면 타이어 폭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편이 아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측면의 바디라인을 보시더라도 날카로운 선들과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덩어리 느낌, 볼륨감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 아주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안정감 있는 모습은 충분히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부에 디퓨저도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오픈 타입으로 머플러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테일게이트는 지금 전동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부드럽게 동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의 공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물론 현대기아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뒷좌석의 등받이는 폴딩도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넘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폴딩도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접으면 나름 또 괜찮은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패널 같은 거 두툼하게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도 높지는 않지만 비교적 깊고 넓게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느낌은 물론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SUV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간에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는 편입니다.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차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구독자분들의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르게 멀리서 차를 좀 잡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죠? 디자인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지가 벌써 한 3, 4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세련된 느낌도 있고 나름 또 괜찮은 특이의 느낌이 있습니다. 눈이 조금 오고 있긴 합니다만 화면에 그렇게 방해를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차를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LED 퓨어 비전 요거는 꼭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나간에 굉장히 밝은 시야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를 켜보기 전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살짝 보여드리면 앞쪽에만 이렇게 은은하게, 초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앞쪽에만 은은하게 들어오고 뒤쪽은 보시다시피 꺼맣게 그냥 암전입니다. 뒤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고요. LED 퓨어 비전이라고 하는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처럼 광원이 굉장히 폭이 넓고 깨끗합니다. 백색에 가까우면서 직진성이 좋고요. 상향등을 켰을 때의 반응도 빠릿한 편이고 상향등 초점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조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향등하고 상향등하고의 편차도 명확하면서 초점이 잘 맞는 특성이 있어요. 내려서도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요, 1.7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의 소음은 지금 어두울 때 들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LED 퓨어 비전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DRL은 C커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밝은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DRL하고 연결이 돼서 밑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근데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고 또렷한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에는 이 하단부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 아래쪽에도 예, 이렇게 LED 타입으로 시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 예, 테일램프는 참 멋스러운 것 같아요. 안정감이 있으면서 사실 SM6의 이 디자인이 나왔을 때 과연 SUV에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테일램프의 이 테두리 부분은 LED로 되어 있지만 시그널은 지금 호박 전구에 필라멘트 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LED가 아니에요. 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지금 카드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바깥쪽에 스마트 키 버튼은 운전석 쪽에만 앞쪽에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굉장히 넓은 느낌이 있고요. 가죽도 블랙 원톤이 아닌 약간 세련된 느낌의 짙은 브라운 컬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량이 좀 최근 차량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약간 좀 시간이 지났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금 살짝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 앞쪽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하는 것도 아쉽고 야간에 불을 밝혀보면 여기만 조명이 들어옵니다. 이런데 조명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가 채택이 되어 있고 앞쪽에 길이 조절 가능하고요. 옵션으로 안마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럼버 서포트 4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지금 수동 레버 타입이고 바닥에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풋레스트가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레버를 잡아 당기면 본닛하고 주유구를 여실 수가 있고요. LED 타입 헤드램프는 조서각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열선도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볼게요. 시동은 지금 버튼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 느낌이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니에요. 디젤 치고는 조금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장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클러스터는 지금 가운데는 디지털 타입이고 양쪽에 주유구하고 온도계는 아날로그 타입 채택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하단부가 약간 D컷 형태, 커팅이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포티한 맛도 느껴지고 있고요. 가죽은 질감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 타공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스티어링 열선이 조금 독특한데요. 버튼이 이 아래쪽에 지금 빨간불 보이시는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양쪽 측면만 되고 이 위쪽하고 아래쪽에는 스티어링 열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사항들,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위쪽에 옵션이긴 합니다만은 가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서 차량의 고급감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예전부터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이패드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글쎄 이 베젤 부분도 너무 좀 큰 것 같고 9인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질 때가 온 것 같긴 합니다. 물리키가 많지 않아서 공조장치 같은 거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누르고 또 막 여기서 선택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인터페이스가 불편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좋아진 점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 위젯이 설정이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젯을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개선이 됐고 여러 가지 이 작동을 해봤을 때에도 조작감이라든가 메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는데 어쨌거나 화면의 크기라든가 인터페이스는 조금 더 개선이 되면은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으로는 버튼들이 쭉 있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열선하고 통풍이 이렇게 좌측이 통풍 시트, 우측이 열선 시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조수석 쪽은 좌측이 통풍 시트, 우측이 열선 시트, 그러니까 좌우측이 좀 다르게 돼 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바깥쪽이 통풍이고 안쪽이 열선, 여기에서도 똑같이 바깥쪽이 통풍이고 안쪽이 열선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대칭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안 되고요. USB를 여기에 꽂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USB 꽂게 되면 물건을 수납할 때 약간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이 기둥 부분도 가죽을 딱 덧대져 있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미션은 CVT 미션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고요. 수동으로 작동을 할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요게 그 오토홀드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쪽으로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속도 제한은 이렇게 이 버튼이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크로스로 이렇게 크기가 조금 크고 요렇게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서 차가운 바람이 나와서 시원하게 음료를 하실 수도 있어요.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지금 살짝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요 부분에서 문을 열고 닫으면은 에어벤트가 조그맣게 있어서 여기에서 그 냉기가 나와서 시원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가 불편하진 않은데요. 이게 슬라이딩이 가능하거든요. 요거까지는 좋은데 이 슬라이딩 기능 때문에 그런지 이 여는 부분이 조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을 좀 깊게 넣어서 이걸 이렇게 눌러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안쪽에 공간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지만 여기 LED 같은 걸로 조명 하나 딱 달아주면은 참 좋겠는데 초점도 잘 안 맞죠. 조명이 없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함도 크기 적정하고요.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옵션으로 마사지 시트가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는 운전석만 지금 가능하고요. 뭐 파워 모드, 소프트 모드, 요추 모드, 세기하고 속도 같은 거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마사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보여드릴까요? 의자가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위에가 이렇게 좀 들어갔다 여기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뭐 차 급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면은 경쟁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 설명 이어가 볼게요. 뒷좌석 공간도 여전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선쉐이드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쪽에 공간감, 헤드룸 여유가 있고 드디어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1단, 2단. 미세하게 조절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각도가 조절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뒷유리는 내렸을 때 여기서 걸립니다. 끝까지 다 안 내려간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요. 내포켓은 뭐 크게 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많이 좁은 것도 아니고 적절한 편이고 바닥이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내려보면 열선이 있긴 한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2단으로 이렇게 좌우측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 공간이 좋기 때문에 뒤에 앉았을 때의 느낌도 좀 편안한 SUV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 보시면 에어벤트가 측면에 B필러 여기에도 에어벤트가 하나 있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차 급에서는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 있고 요게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요 다이얼 방식이 좀 고급스럽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 포인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해서 USB 타입의 충전 단자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이제는 약간 시간이 지난 느낌이 나죠. 조금 변화가 됐으면 합니다. 루프는 오픈 타입도 적절하고요. 잡소리도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2가지 옵션 정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가 LED 타입의 헤드램프고 또 하나는 지금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 요거는 제가 추천 옵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QM6 1.7 DCI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0 DCI 모델하고 거의 동일한 사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외관에 큰 차이 없고 내장에도 큰 차이가 없고 파워트레인도 거의 같은데 배기량만 조금 다운그레이드한 다운사이징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1.7 모델이 왜 출시가 됐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경제성하고 효율성 이 2가지를 잡아보려고 틈새 시장을 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현대자동차의 코나라든가 기아자동차의 셀토스,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이런 약간 지금 요 그레이드에서 살짝 낮은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소형 SUV의 강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들을 출시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QM6의 상품성은 꾸준하게 또 유지를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든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소음하고 진동 부분인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도 물론이고 도심에서 주행을 해봤을 때 특히 이 아이들링 시에 제가 데시벨을 정확하게 측정한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시승했던 2.0 모델보다 확실히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딱 느꼈을 때 아, 이 차가 좀 조용하구나 라고 느낄 정도면 최소한 한 2, 3데시벨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특히 도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디젤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1.7 DCI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부분도 만약에 2.0 모델이 조금 둥둥둥둥둥둥 뭐 이런 느낌이라면 1.7 모델은 당당당당당당 아니면 들들들들들들 조금 제가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은 부드럽고 조금 덜 거슬리는 그런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속도 약 한 80km에서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솔직히 저는 2.0하고 1.7하고 크게 차이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둘 다 조용합니다. 디젤 모델들이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달리면 기준 속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정숙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던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CVT 미션의 마일드한 반응은 아마 많은 소비자분들의 만족도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어의 단수가 실제로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과거의 그러니까 기존의 기어 방식, 과거의 기어 방식이 아니고요. 기존의 오토미션의 그 단과 단 사이에 오르고 내리는 그 느낌은 아주 비슷하게 구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이질감이 없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1.7 모델이라고 해도 보통 국내에서 2.0이다 그러면 배기량을 보면 1997cc, 98cc 뭐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1.7 모델은 지금 1700cc를 넘습니다. 1749인가요? 4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의 배기량 산정을 할 때 하는 기준하고는 조금 사뭇 다르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2.0 모델이 아마 그 16년도에 처음 출시를 하고 나서 17년, 18년, 19년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70마력 정도, 180마력 조금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은 190마력에 토크가 38이 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1.7 모델은 150마력에 토크가 34.5인가요? 6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토크가 4 정도 차이가 나면 사실 일반인 분들이 이 차를 운행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상적인 주행에서 특히 도심 주행에서는 저는 2.0 모델하고 1.7 모델하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좀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될 때 아니면 언덕 구간에서는 이게 배기량 차이가 조금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통상적인 주행이라고 하면 배기량의 차이 그리고 마력과 토크의 차이로 인해서 힘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은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LPE 모델이나 GD 모델에서는 약간 좀 토크감이 아쉽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2.0 디젤에 비교했을 때입니다. 동일하게 2.0 디젤에 비교했을 때 지금 시승하고 있는 1.7 DCI 모델에서는 그런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고속도로에서 쭉 크루징을 하거나 좀 치고 나가려고 할 때 한 80에서 140 이런 때 가속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연비는 19인치 타이어를 기준으로 국한 연비가 14.2, 도심에서는 12.9, 고속도로에서가 16km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니까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하게 되면 최대 저는 20.3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35에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날씨는 영하 7도? 7도 정도 되는 날씨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4도에서 7도 요 사이에 제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타이어 상태라든가 공기압 그리고 주변 기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에서는 11.1, 11.2 뭐 요 정도가 체크가 됐고요. 어쨌거나 출퇴근 조건에서도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해야 되고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의 연비는 꾸준하게 지켜줬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2.0 모델하고 비교를 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가 서두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연비 측면에서는 연간 한 15,000에서 2만 킬로가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주행을 하는 연간 주행거리인데, 2만 킬로 언더에서는 사실상 크게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3만 킬로에서 4만 킬로 정도 주행, 연간 주행이 그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1.7 DCI가 분명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감상 2.0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랑 날씨도 다르고 조금 여러가지 조건이 동일 조건에서 지금 테스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승을 했던 경험치로만 말씀을 드리면 약 한 1.5에서 2km 정도, 리터당 1.5km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연간 주행 거리가 많지 않으시면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 경제성을 살리고 연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1.7 모델이 분명히 대안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소비자의 기대 심리, 1.7이니까 엄청나게 뭔가 저렴하고 연비도 엄청나게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실망감은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힘의 차이도 제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비도 그렇게 막 확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옵션으로 있어요. 조작은 조금 불편한데 일단은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까지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돼서 조금 좀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대응을 해줬으면은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체는 가감속도 부드러운 편이고요. 센싱의 그 민감도 같은 부분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정말 아쉬운 점이면서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시속 한 50km 언더 40km대로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딱 풀립니다. 이게 풀리면서 경고음이 나오면서 이게 풀리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기아차 경쟁 차량들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할 때도 이 크루즈 컨트롤의 셋업이 유지가 되고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르노 삼성 QM6에 적용이 되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게 빠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따라가 줘야 되고, 또 경쟁자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면 그거는 같이 좀 어깨를 나란히 해줘야지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12개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기본 오디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전반적인 음역대에서 힘이 조금 더 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컬을 들었을 때 좀 청아하거나 맑은 느낌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일반 오디오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중음하고 저음대, 특히 이 중음에서의 탄탄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는 약 1650, 17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고요. 역시 2.0 모델과 마찬가지로 CVT 미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1.7 DCI 지금 RE 시그니처 모델의 풀옵션 모델을 제가 시승하고 있는데,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없어요. 옵션에도 없고 채택이 안 돼 있는데도 지금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보면 소리가 들리셨을 텐데 크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의외로 QM6가 조용한 편이에요. 그리고 디젤 모델이라고 해도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소음 진동에 민감하시다면 QM6는 경쟁 차량들도 물론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꼭 한번 시승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승차감이 이상하게 저는 이 승차감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100% 스트럿의 멀티링크 조합인데, 서스펜션 셋업이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세팅입니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단단하지도 무르지도 않으면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2.0 모델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연간 자동차세? 요것도 이슈긴 이슈거든요. 참고로 2.0 모델이 아마 51만 9천원에서 52만원 그 사이일 것 같아요. 그 사이고, 1.7이
46만원? 예, 46만원 전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약 한 6만원 정도 차이가 날까요? 6만원, 6만 5천원 요 정도 차이인데 글쎄요, 연간 6만원 정도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예, 조금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5만원이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연간 절약을 할 수 있고 5년만 하더라도 25만원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예,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체감이 되는, 예, 공감이 되고 야 이거 정말 절약이 많이 되니까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 예, 요것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2.0 모델보다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봤을 때 조금 더 가는, 밀린다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거리가 소요가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미끌리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2.0 DCI 모델하고 1.7 DCI 모델하고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4바퀴 굴림이냐 2바퀴 굴림이냐 그 차이에 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도 QM6 자체가 브레이크에 이렇게 불만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뭐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 브레이크에서는 조금 상대적인 약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도 타보시면 두 대를 동시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 주차 기능이 있는데요,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은 두 번째 거 직각 주차고요, 방향지 시동으로 우측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공간을 확인한 것 같아요. 정지해 주십시오. 후진기어. 지금부터는 손을 쓸 필요가 없고요, 차가 알아서 빈 공간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운전 잘하는데요. 전진 기어를 넣어달라고 하네요. 전진하라고 그러고 후진 기어.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정확하게 들어가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딱 맞죠? 선 아주 정확하게 잘 지키고요. 저보다 운전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예,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확실히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그 갤갤댄다고 그래야 되나요? 디젤 특유의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 소음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높이나 크기가 참 이 부담이 없고 딱 이 나한테 맞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도 이 차는 굉장히 편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넘어보면 제가 이 QM6의 승차감을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하체를 보면 뭔가 대단한 게 들어가 있고 막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조합이 되면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튀는 것도 아니고 뒤에가 출렁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부드러워서 이 꿀렁꿀렁 한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예, 그런 것도 없으면서 또 자세도 잘 잡아줘요. 예, 지금처럼 이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2.0 디젤도 마찬가지였고 GD나 LP 그리고 1.7 DCI까지 와서도 뭐 같은 차니까요. 예, 꾸준하게 칭찬을 해주고 또 인정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상하게 좋아요. 넘어보면 예, 부드러운 걸 아마 화면으로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세게 넘어볼까요? 예, 약간 세게 넘어봐도 잘 걸러줍니다. 차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점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까지 지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km 언더에서 이렇게 풀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스티어링의 열선이 여기만 들어와요. 여기까지 조금 위아래도 조금 해주시지,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거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옵션 구성인데요. 1.7 DCI가 나오면서 그렇게 옵션이 바뀌었는데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리뷰하려고 이제 체크를 하다가 확인한 건데 2.0은 4륜만 있습니다. 그리고 2륜 구동은 1.7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 모델은 현 상태에서, 과거는 안 그랬어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2.0은 4륜 구동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1.7은 4륜 구동을 선택을 못합니다. 2륜 구동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